이방카 보좌관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자 또 최측근의 방한이라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는 25일입니다. 25일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을 하죠. 폐회식을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신 것처럼 이방카 보좌관, 호칭이 이제 보좌관으로 이제 거의 통일하기로 해서요. 보좌관이 도착을 했고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그리고 강한 한미 동맹 재확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일단 표면적인 인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속뜻은 또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메이커 수준이 아니고 뉴스를 몰고 다니는 뉴스 수준입니다. 폭탄인가요? 폭탄까지는 아니고 예. 뉴스를 몰고 다니는데 역시 치열한 선거전을 치러본 사람들의 그 어떤 원초적 감각 예. 이런 것에 의상이라든가 웃음, 네. 제스처, 그다음에 메시지 길이 뭐 이런 것까지도 준비된 멘트고 이것이 치열하게 또 논의하고 논쟁을 거쳐서 준비된 어떤 기획 작품인데 이 이방카가 이게 개인적인 일반적인 그 딸이라든가 영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 백악관에서도 스타로서 파워로서 밀고 나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관이라면 특히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장관 보좌관 어떤 인물을 사소하게 그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보좌관이 아니고 예. 사실상 상황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 왔다, 실세가 왔다라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명분도 아주 좋아요. 네. 뭐 미국 선수를 대표하고 폐막식을 하고 그러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관심은 우리 정부의 관심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적인 이런 행사를 잘 치르는 국가가 미국의 철두철미한 동맹이다라는 걸 예. 재확인하는 거 엄청난 자산이죠. 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북미 대화라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 이거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뭐 행사라든가 뭐 그 스타일이라는 이미지만 볼 게 아니고 그 물밑에서 움직이는 보좌진까지를 보면서 예. 앞으로 며칠 동안의 이 상황이 우리 앞으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큰 그 어떤 또 다른 상황의 S커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은 또 어떻게 첫 만남을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그 이방카 고문이 공항에 보좌관이 공항에 도착해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한국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일단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도 이번 이방카 고문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방카 고문이 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아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게 설명하고 또 확고하게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자 뭐 이런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전달하려고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 지금 통상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이방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문이 주는 의미를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상춘제에서 이제 만찬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장소가 주는 의미는 어떻게 풀어볼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상충제가 갖고 있는 그 예. 격조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 이걸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거지 가장 세계적인 거랑 뭐 세계 최고의 영화와 북이 영화를 누리는 사람한테 뭐가 아쉽겠습니까? 예.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라든가 뭐 전 세계를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 상춘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 거기에 음악까지 이렇게 하우스 콘서트까지 하면서 지금 원더풀을 연발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텐데 아마 이 상춘제가 갖고 있는 그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 코드 이것도 같이 있다. 예. 거기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제전인 세계인이 칭송하는 평창의 삼수 도전 끝에 성공을 했는데 예. 그것이 세계 격찬 쪽에서 또 한 번의 그 폐회식에서 드라마를 연출하고 우리 문화적인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 밑에 이래서 이 평화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는 메시지에 공감하면서 아마 오늘 저녁의 분위기가 상당히 공감대 확인하면서 한두 마디만 던져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장 촉각 또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예. 실제 이방카는 그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에서 직접 처음에는 대타로 들어갔는데 예. 이거 주연보다 더 잘하는 이런 그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트러블 메이커였으면 이거 솔루셔니스트 해결해 나는 설거지 전문가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뭐 트럼프의 그래서 이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방카 쿠시나라가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름을 남편 이름 따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방카 트럼프라고 짓는 그런 거죠. 트럼프의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불확실성도 예.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그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영향력을 있도록 의식하게 만드는 묘한 주도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이방카 보좌관과 그 특사단이 대표단이 상춘제에서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볍게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결혼 이후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또 식단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찬에서도 상당한 그런 식단에 맞춰서 좀 짰다고 들었거든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굉장히 많이 썼다고 예. 봐야겠죠. 특히 이제 이방카 보좌관을 그 중에 이제 대표단 중에 한 명이 예. 그 유대교인이고 그래서 그 율법에 맞게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 그 만찬 식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갑각류나 뭐 이런 건 회 같은 배제했고 거 빼고, 회도 예. 뺐고 그다음에 그 육류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뺐고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 그건 사실 우리가 그 정상급으로 예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방카와 미국 대표단이 우리의 어떤 음식,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국격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벽을 깨고 상당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밀감을 예. 만들고 어떤 상호, 어떤 우호, 신뢰 이런 걸 형성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예. 상춘제에서의 만찬뿐만 아니라 의전이나 차량, 숙소도 정상급 예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정상급 예우를 해주게 된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왔을 때도 렉스 틸러슨 장관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 의전관이 안 나가고 심의관 정도 국장급이 나갔는데 네. 지금 뭐 정상급의 그 어떤 그 환영 그 리셉션부터 시작해 대기, 영접, 이동, 동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국가 정상급 예우를 최대한 베풀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팩트는 그 이방카가 그 본인이 이제 유대교를 개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결혼이라는 목표에 골인하기 위해서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개정하지 않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교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이번 그 동선이라다 의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측면이고 또 주한 미 대사가 지금 현재 마크 네퍼 대리 대사 체제로 예. 돼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겨냥한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러니까 의전도 받지만 네. 과도한 의전을 받아서 완전히 그 부잣집 큰딸 같은 이미지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네. 비행기 타고 올 때도 물론 전세기나 뭐 타고 올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대한항공을 타고 오고 여러 가지에서 동양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드는 나이 드신 분을 예우하는 거라든가 모든 측면에서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준비되고 예. 아마 잘은 모르지만 대접받는 의전이 아니고 예.
어떤 겸손, 자기를 낮추는 의전을 또 상대가 또 베푸는 이런 그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네. 예적인 면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그럼 이방카 보좌관 그리고 이 대표단은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춘지에서 이제 곧 만찬이 시작될 예정이고 그 화면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방카 보좌관이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들고 왔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네. 북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미국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했다시피 남북 대화나 이런 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면 맞아. 언제든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겠다. 예.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네.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대화 노력을 해나가는 걸 지지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일 거고요. 예. 당연히 우리도 이방카 보좌관에게 우리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죠. 우리의 예. 메시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제 북미 대화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북미 대화의 필요성은 미국도 이미 탐색 대화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필요도 밝혔기 하죠, 때문에 네. 밝혔기 때문에 예. 그런 대화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건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통상 문제 관련한 어떤 우리의 메시지를 이방카 보좌관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이방카 보좌관이 들고 올 메시지에 주목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서서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지까지 또 추가로 짚어주시죠. 그렇죠. 많은 기대가 그 접견이나 만찬 화두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본론을 약간 뒤로하면서 한미 동맹과 평창 얘기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거고 예. 그 한국을 그 아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국회 연설할 때 상당히 그 대한민국을 아주 붕 띄우는 예. 예. 그러면서 북한하고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그 어쨌든 대조 식의 화법을 구사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중요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방카가 펜스처럼 정치적 코드가 아주 담긴 그런 행보를 할 거냐. 예. 이른바 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오겠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사업가 기질이라든가 와튼 스쿨 나왔다고 하십니까? 세계적인 그 유펜에 와튼 스쿨을 나왔던 그런 그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은 그런 거를 봤을 때 통상 문제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상호 인식을 확대하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 문제인데 김여정과 비교되고 하는 건 아주 싫어할 겁니다. 예. 그 슈퍼 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주 안 좋고 더군다나 비교할 만한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인과 미국의 문제로 이렇게 프레이밍 하려고 할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같이 따라온 그 백악관 대변인 예.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그 조언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조언이 있고 그다음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한국이나 뭐 미국 양국의 그 정보 관계관들 또 전문가들의 브리핑 오기 전에도 뭐 브리핑 받았다고 예. 공개적으로 예. 얘기하는데 그런 조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는 다른 물밑 접촉을 통해서 간접 소통을 할 가능성도 예. 있다. 왜냐하면 단독 회담일 경우는 뭐 내가 배석자가 많은 데서 예.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거는 우리가 기대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힌트를 주고
약간의 상징적 어도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예. 행보를 보일 것이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에서도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하기 전에 올림픽 행사 자체에 집중할 것이다. 이같이 밝혔거든요. 미리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그 의도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당연히 이방카 예. 보좌관이 이 평창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네. 하면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북한은 특히나 네. 당연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강력한 어떤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방카 보좌관이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방카 보좌관 오는 과정에서 이 평창 올림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 대표단과는 접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예. 한 상태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 미국 측에서도 실제 이번에 와서 북한과 어떤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없다. 예. 그리고 실제 접촉을 설사 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북한에서도 미국과 접촉하자는 의사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설사 이제 북한과 테이블에 앉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답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북한 핵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지금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상황을 보면요. 일단 북한에서 대표단을 한국에 보냈고 25일에는 미국에서 보냈고 25일에는 북한에서 또 대표단 보내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내지만 각자 나름대로는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악의 가족이다 이렇게 맹 비난을 했고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도 미국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맞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단 먼저 미국의 의도를 보면 펜스 부통령이 이런 악의 가족이란 발언,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펜스 부통령이 들고 왔던 신무기 북한 예. 인권 문제가 이렇게 먹히질 않고 미디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CNN을 비롯해서 연합뉴스에서 모든 미디어가 지금 그 관중석 메인 그 관람석 북한으로 말하면 주석당 같은 거기에서의 그 모습을 아주 묘하게 앵글을 잡았지 않습니까? 김현정이 고개 들고 아주 냉담한 표정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벤트 주체 이방카의 스타일이나 그 어떤 캐릭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펜스 부통령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러 사람의 대표 중에 하나로서 그냥 스치며 지나가면서 뭐 하는 그런 정도의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한다. 그리고 메인석이 뭐 양쪽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 그 주요 VIP들이 다 모이는 폐막식이 될 텐데 네. 거기에서 미디어들이 어떻게 클로즈업해서 이 상황을 전개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미국 내에서도 펜스 부통령이 무기는 신무기 갖고 왔는데 결론은 판정패다. 골드 메달은 김여정이 가져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방카가 오는 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영상 파워를 최대한 발휘할 거다. 그래서 그 의상이라든가 스타일 뭐 계속 바꿔가면서 그 카메라가 도저히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동선이 마주치거나 같은 자리에 앉으면 상당히 악수할 거라고 봅니다. 뭐 피할 게 뭐 있느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그냥 치부하는 그런 스타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상 파워를 과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펜스 부통령처럼 뭐 탈북자를 만나거나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미국 측에서는 탈북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더더구나 천안함 현장 방문은 아마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과 그 대표단이 오면서 이미 선을 긋고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 불필요한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카 보좌관이 오늘 만찬 끝나고 나면 내일 평창에 가서 또 그 경기를 관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레는 이제 폐막식 참석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마 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동행을 한다든가 또는 그 비는 시간에 그 이방카와의 어떤 이 면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다든가 예. 또 함께 지금 수행해서 온 그 핵심 보좌관들과 예. 우리 정부 핵심 인사들이 면담을 좀 많이 잡아서 실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방카에게 그 우리의 어떤 기본 입장을 잘 이해시키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 위원께서는 뭐 이방카 보좌관이 뭐 북한 대표단들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면 그냥 인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한 겹치는 시간이 24시간 뭐 36시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막 25일을 전후해서.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북한은 사실 남측과의 남북 간의 관계가 이제 경제 제재 문제도 있으니까 좀 우호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고 그래서 북미 대화는 언젠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라도 그럼 그 짧은 기간 만나는 그 겹치는 그 시간 사이에 북미가 이제 의도적으로 마주쳐서 뭐 몇 마디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좌석 배열이 이런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VIP들이 관전하는 그 좌석에서 지난번 같이 김영남, 김여정이 바로 뒷줄에 앉았어요. 네. 그리고 앞줄에는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앉고 예. 그런 식으로 했고 중국은 저 멀리 떨어요 상무위원. 예. 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배치의 공학 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배치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거고 하기 예. 때문에 그러나 이방카의 경우는 자리를 어디다 앉혀놔도 거기가 주무대가 됩니다.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거든.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그 이 김영철 카드를 들이밀고 속도전식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 결국 네. 그 이번에 확실하게 교훈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이 올림픽의 정신이라든가 올림픽의 이 어떤 세계인이 축하하는 이 무대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그 씨름 경기 같은 다리 걸기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올림픽의 축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를 이방카의 그런 어떤 행보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과거처럼 뭐 이렇게 현장에 왔다가 뭐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행보는 하지 않고 하려면 아예 사진 안 오든지 예. 오면은 확실히 현장 상황을 압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방카 보좌관 일행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는데 그렇다면 북미 간의 고위급 접촉이 이제 없다면 방한단에 포함된 앞서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일행을 통한 이 물밑 접촉이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밑 접촉은 북한 쪽에서 예. 접촉을 제한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공식적인 또는 뭐 공식적인 접촉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예. 한 상태고요. 네. 그러면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려면 미국 측에서는 뭐 이방카가 아니고 다른 그 수행원 중에 이제 한 명이 될 거고 또 북한에서는 뭐 김영철이나 또는 리성권 중에 이제 한 명이 접촉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아마 그런 식의 접촉은 이 평창 이번 폐막식 참여 과정에서는 그런 접촉도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그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김영남 일행과의 어떤 비밀 회동도 지금 무산된 상태고 예.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언제든지 북한 핵 문제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가지고 미국 측에 대화하자고 제의하면 아마 언제든지 대화가 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이번 폐막식 이 무대에서 북한으로서도 물밑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이상 아마 없을 거고 네.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는 조건에서 비밀 접촉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어떤 비밀 접촉, 물밑 접촉은 상당히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방카 보좌관이 오면서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어떤 그 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한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방카 본인 자체가 이방카 보좌관이 그렇게 어떤 거를 다 협상을 하거나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낼 그런 역량이 되는가 그런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는 대표단에 굉장히 많은 그거를 보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방카 보좌관이 대표단으로 올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충분한 그 한국과 의제가 될 수 있는 이 예.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 학습을 하고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통상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과 어떤 공식적인 어떤 방침, 핵심 예. 지금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받고 왔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깊이 있는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원칙적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도 국정원에서는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의 뭐 주도자다 이렇게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뭐 남남 갈등 같은 그런 느낌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그 제재 인사가 이제 포함됐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것이 그 정치화되는 건 바라지 않고 예. 그러나 이 김영철 카드를 이렇게 갑자기 지난번 개막식 때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한 의도가 뭐냐.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여기를 볼 게 아니고 북한의 의도가 뭐냐는 걸 봐야 되고 그것이 배후였는지 아느냐 이른바 그 입증의 책임, 이 버든 오브 프루프는 북측에 있는 겁니다. 왜 네. 우리가 이것을 기대 아니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한 거는 북한의 소용이 맞으면은 김정은부터 다 관계되는 거예요. 네. 북한이 뭐 실무자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예. 우리 그 대한민국 안보나 이런 것이 잘못된 도발과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선 현상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지만 과거의 잘못들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잘못되는 건 끝까지 응징이 있다는 건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한반도 정세 정말 중요한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행보를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